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센터 국가근로 담당자 김선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실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학생을 통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재석, 박명수 하 학생 모두 직전학기 성적은 100분 70점 이상임을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학생은 통합 2차 신청 기간에 국가근로장학사학을 신청을 했고 소속 분위는 7분입니다. 박명수 학생은 통합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소속 분위는 9분이고요. 하는 통합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였고 소속 분위는 4분위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석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합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였고 소속 분위가 7분이므로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청교는 신청 기간과 또 소속 분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가 가능하겠죠. 박명수 학생은 통합 신청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했으나 소속 분위가 9분이기 때문에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소속 분위 8분위 이내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참여를 못합니다. 대신 소속 분위가 상관이 없는 대청교 사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의 경우에는 통합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근로장학사업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대청교 장학사업 모두를 참여할 수 있는 유재석 학생을 통해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참여할 때와 대청교 장학사업을 참여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유재석 학생이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참여한다고 하면 국가근로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로 근로를 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학생이 일주일 동안 최대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40시간을 7일 동안 나눠서 근로를 하던 5일 동안 나눠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은 근로하는 기관 담당자와 협의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4일 만에 근로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 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주당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근로 종료 예정일은 5월 19일 화요일이 됩니다. 학기 개시하고 나서 2달 반 조금 넘은 시점이 됩니다. 물론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또는 20시간으로 한다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로 근무하는 경우의 수만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5월 19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5월 19일에 근로가 종료가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학기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기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450시간이고 주당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450 나누기 40으로 하게 되면 11주 조금 넘는 시간이 근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주가 조금 넘는 시점인 5월 19일 화요일에 근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석 학생의 경우에는 5월 19일 화요일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인 5월 20일 수요일부터 2020년 1학기가 끝나는 8월 30일까지는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2020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유재석 학생이 선발이 되었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새롭게 450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둘째로 유재석 학생이 대청교 장학사업을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앞서 대청교 장학사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학기 중과 방학 중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학기 중 방학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주당 20시간 근로만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3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를 계산한다면 근로 종료 예정일은 8월 5일 수요일이 됩니다. 대학교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역시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45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시간 동안 근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당 우리가 2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450시간 나누기 20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적으로 22주 정도를 근로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어보면 8월 5일이 되고 8월 5일이 되면 450시간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케이스로 학기랑 방학이랑 주당 근로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40시간으로 근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학기당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450시간으로 동일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시간 하던 근로 시간을 중간에 4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려서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 종료일이 당겨지겠죠. 이때는 근로 예정일은 7월 9일로 아까 학기 방학 상관없이 주당 20시간 근로할 때보다 약 한 달 정도 근로 종료일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학우님들이 근로하실 때 주당 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근로 활동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학기냐 방학이냐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학우님들이 이렇게 최대로 근로했을 때 언제까지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학우님들이 다른 계획들을 잘 세워서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석 학생이 대청교 장학사업을 참여를 하고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근로 종료일이 7월 9일이 됩니다. 그런데 유재석 학생의 경우에는 대청교 장학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근로와는 달리 2020년 2학기에도 대청교 장학생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2학기 근로 시작일이 8월 31일 월요일부터이기 때문에 근로가 종료되는 7월 9일 다음 날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은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빈 시간 동안에는 학우님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들이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학우님들의 소중한 시간들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학우님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별로 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과 기간 내에서 계획을 잘 짜셔서 학우님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알차고 보람있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사례를 통한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대청교 장학사업의 차이점 비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학생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